제가 어제 또 은평구를 저희 임장 스터디원 분들과 함께 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을 하나 남겨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은평구. 여러분들 은평구 많이 다녀오셨나요? 제가 제목을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은평구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현재는 뭔가 조용한 동네였고, 그리고 예전에도 뭔가 이슈가 은평구라는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은평구가 GTX라던가 또 신분당선이라던가 그런 호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제가 은평구를 임장을 다녀왔고요. 그래서 지금 은평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손품한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은평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은평구는 서울의 서쪽에 있고 서북부로 해서 위치되어 있죠. 은평구가 여기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부분에 은평구가 있는데요. 주위에 있는 지역을 보면 서대문구, 마포구, 그리고 아래로는 뭐 양천구, 강서구,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고양시, 덕양구와 많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은평구의 형님은 마포구이고요. 그리고 은평구의 아래를 지탱하고 있는 동생은 덕양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덕양구 지축,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지축이 시세가 은평구의 바닥을 지지해 줄 거고, 그리고 마포구가 상승하면서 은평구가 가격을 따라가는 그런 동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이 지역들과 공급에 대해서도, 입주 물량에 대해서도 항상 같이 관심을 갖고 은평구를 공부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전입 전출을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상한 대로 은평구는 옆에 고양시와 그리고 서대문구와 전입 전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입주 물량과 고양시의 분위기, 그리고 은평구하고 또 서대문구, 마포구와 같은 생활권을 하기 때문에 마포구, 서대문구의 입주 물량, 그런 분위기 같이 이어서 함께 보시면 공부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인구수 중요하죠. 그런데 서울의 인구수는 어느 구를 막론하고 다 줄어들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수요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과 3호선 인근에 재개발의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료하면 50만 명까지는 인구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무위키에 나와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은평구를 처음 임장 갔는데요. 은평구를 처음 임장 가다 보니까 뭐 진간동이라고 들어보기도 했었고 수색동이라고도 들어보긴 했지만 여기 은평구의 행정동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글이라던가 은평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이해가 더 잘 되고 은평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은평구의 이야기를 나눠드리면, 은평구는 완전한 부촌도 아니었고 판자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조동 같은 경우에, 대조동이 여기 가운데 있죠. 대조동은 수영장이 딸린 호화주택이 있을 만큼 깔끔한 양호가 단독주택이 많았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기 괜찮은 동네였다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즈음하면서 아파트로 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단독 연립을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는 좀 보기 힘들었죠. 그러니 당연히 시세에 대한 리딩이 좀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강남을 비롯해서 동남권으로 해서 강남 위주의 개발이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이 서쪽, 특히 북쪽에 있는 이런 은평구 쪽은 거의 이제 소외가 많이 됐었죠. 또 특히나 빌라만 또 계속 개발이 되는 상태고, 그래서 아예 못 사는 곳, 또 판자촌이 많은 그런 지역도 아니고, 아예 뭐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부유층도 아니고, 그런 이도저도 아닌 그런 곳으로 해서 은평구가 나타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981 일대에 은평 뉴타운이 이제 들어왔고, 그쵸? 녹본동과 응암동 일대에 재개발 발안과 신축이 들어왔죠. 그리고 현재 대조 1구역, 응암 1구역이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의 현재 대장 수색 증상 뉴타운도 지금 입주를 했고, 그리고 2년이 도래한 아파트도 있고, 또 지금 현재 7월 달에 또 3개의 단지에서 또 입주를 예정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서울자치구 중에서 그린벨트가 51.5% 정도 될 만큼 가장 높다고 해요. 그러니 빌라 많죠. 그린벨트로 많이 지정돼 있죠. 또 동남권이 개발인데 서쪽에 위치하면서 좀 조용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은평구가 은평구라는 이름이 저희한테는 많이 불려지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좋아질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곳이라고 느껴지고요. 자, 인구를 해서 은평구에 동별로 있는 인구수와 세대수를 봤더니 어떤 동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나라고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은평구 응암동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불광동, 진간동이 뉴타운이니까 당연히 또 살만한 거죠.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령별로 봤더니 이렇게 젊은 층에서 10대 아이들, 젊은 부부들이 살고 있는 곳은 말 그대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수색동, 또 증산동. 왜냐면 이게 DMC 상암이라던가 일자리가 가깝고, 지하철 노선이 가까운 쪽으로 해서, 응암동, 진간동, 이렇게 수색동, 증산동, 이렇게 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아무래도 수색동, 증산동이 지금도 뉴타운으로 해서 가격을 리드할 곳이죠. 그래서, 은평구의 아파트 급지를 봤더니, DMC 센트럴 자이, 입지면으로 보나, 그쵸? 브랜드를 보나, 자이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1등, 그쵸?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SK뷰, 그리고 불광동의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사실 힐스테이트 7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11년씩인가 좀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연신내와 또 가깝다 보니까 상권을 많이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그래도 3위에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녹번역 주위 3호선이 가는 주위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DMC도 DMC 뉴타운으로 확인되죠. 그리고 녹본의 레미안 베라 힐즈, 그 다음에 이제 은평 스카이뷰 자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젊은 층의 연령이 살고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시세를 리드하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역을 공부할 때나 새로운 지역 임장을 가고 또 상품을 팔 때 이렇게 연령층이 젊으신 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또 급지표를 또 확인하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군이죠.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보면 여기도 연신내 주위로 해서 가련동 44개, 그리고 여기 구산동 70개, 그래서 연신내 주위에 상권과 학원가가 발달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나 이 학군을 서울 강남이랑 은평구랑 비교를 했더니 강남구에 비해서 은평구, 민트 색상이죠. 강남은 주황색입니다. 아무래도 은평구가 학군은 이렇게 학군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이건 학군은 중학교 등의 비교인데요.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또 좋은 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권이에요. 상권을 봤는데 파랑새 여기 연신내 부분에 1797개로 상권이 가장 많은 걸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전역에도 일부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 연신내가 가장 많다. 그래서 연신내 쪽에 GTX-A도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여기 신분당선도 연결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연신내의 앞으로의 발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까 학군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학군 중에 중학교에서 보면 학업 성취도 평가가 높은 학교 1등은 신도중학교, 2등은 진간중학교예요. 위치를 봤더니 진간중, 신도중에서 어디예요? 은평 뉴타운 안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거는 현재 은평구의 모습인데요. 은평구는 여기 보시면 하락 시점이 22년 하반기부터 해서 하락을 시작해서 지금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약간은 꺾여 있는, 약간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 약간은 보이는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어제 부동산을 갔을 때도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어떤 소장님들도 이제 친절하게
저희가 묻는 질문에 또 답변을 잘 해주실 만큼 그렇게 바빠 보이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급매물은 계속 소진되고 있어서 네, 바닥을 다지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공급은 올해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색동에도 공급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공급은 들어오지만 24년, 25년, 26년에는 공급이 없는 걸로 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서도 공급을 보면 네, 22년은 별로 없었고 23년에 올해 많죠. 네, 많고 24년, 25년부터는 또 공급이 부족한 걸로 확인되고요. 앞으로 2년 동안의 공급을 봤을 때 여기 은평구가 위치한 이 주변은 덕양구라던가 서대문구라던가 마포구 쪽은 입주 물량이 작은 걸로 확인됩니다. 인근의 저 뒤로 파주, 양주, 그리고 광동구, 인천 쪽에 공급 물량이 많지만 여기 은평구 주변에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걸로 확인돼요. 네, 그리고 호재로 보면 이 수색 증산 뉴타운 앞으로 해서 여기 수색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글로벌 문화복합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네, 복합 문화 관광, 문화와 컨벤션 판매, 그리고 숙박,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쪽으로 다 바꾸겠다라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홍대선의 급행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정확하게 뭐 발표난 건 아니지만 봐야겠지만, 여기 입구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지나서 이렇게 홍대까지 간다라는 그런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수색에서 광명까지 네, 이 부분이 연결되는 또 노선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자, 변전소 있죠. 변전소를 네, 지중화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되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예쁘게 잘 꾸미겠다. 일자리도 갖다 놓겠다. 그리고 건너편에 네, DMC 상암이 있어서 네, 마포구죠. 상암이 있어서 일자리와 바로 앞으로 위치해 있는 수색 뉴타운이죠. 네, 수색 뉴타운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15년 전부터 뉴타운에 대한 진행에 바람이 불었었고 지금 이제 입주를 막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순서를 보면 현재 DMC 롯데캐슬 21년 12월이라고 제가 네이버에 되어 있지만 20년에 이미 입주를 해서 네, 지금 2년 도래해서 매물이 좀 있는 많지는 않지만 매물이 나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가는 10.5억, 전세가는 5.2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21년 10월 달에 SK뷰 그리고 23년 올해죠. 올해 1월에 센트럴 자이가 입주를 했죠. 네, 그래서 여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센터에 있는 요 센트럴 자이가 입지적으로도 위너고 네, 그리고 여기 이 아이가 가장 대장으로 네, 가장 시세를 리딩할 아이라고 보면 되고요. SK뷰는 따라가고 여기서 멀수록 아무래도 네, 센트럴 자이보다는 금액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센트럴 자이는 15억, 뒤로 갈수록 10억 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입주를 예상해요. 예정되어 있는데 23년 7월 그리고 23년 6월 여기도 23년 7월이네요. DMC 파인시티 자이 그리고 아트폴의 자이 그리고 아이파크 포레가 네, 세 단지가 입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네,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뭐 완전 고층은 아니고요. 뭐 26층까지도 있고 조금 더 낮은 층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세대에 밀집되어 있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대수를 PPT에서도 보시면 아트폴에는 1466세대 그리고 아트폴의 자이는 672세대 그리고 파인시티는 1223세대 그래서 한 2000세대 넘는 한 3000세대 정도의 입주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동간거리도 넉넉해 보였고 그리고 1층도 햇볕이 잘 들어올 만큼 네, 그래서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증산호 이 부분이 지금 곧 관처가 날 거라는 올해 관처가 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색 증산 뉴타운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수색 8 여기 수색 8이죠. 여기가 이 부분도 있고요. 증산 5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매물은 9.84가 9점 몇억 정도로 나와 있었고요. 네, 9억 이하는 없었고 네, 예전에 거래가 된 건 있지만 지금은 없고 그리고
지금 매도하면 아무래도 세금을 또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66%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급할 거 없다. 매도하시는 분들도 물량을 많이 내놓지 않는 부분이고 또 매수하는 부분은 좀 10억 이하로 저렴한 거 있으면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입주장이 아무래도 지금 거의 7월부터 시작하면 7, 8, 9, 9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실거주로 거주하시거나 또 투자의 목적을 보시거나 한다라면 지금이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은평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평구에 이번에 또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분양하는 아파트 세대수는 많진 않지만 네, 두산 위부에서 세전역 쪽에 네, 분양을 하고 있는데 세대수도 한 400 몇 세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그림이 조감도가 보이고 있죠. 네, 세전역 같은 경우에는 6호선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부선은 거기죠. 관악구까지 연결되는, 아직은 연결되진 않았지만 네, 이 호재가 있죠. 서부선. 일자리를 통과하는 여의도 쪽으로 해서 네, 관악구로 넘어가는 서부선이 있고요. 그리고 고양선은 고양시청에서 세전역에서 고양시청으로 연결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연신내역엔 GTX-A 조금 위로 올라가면 연신내역이 있었죠. 네. 그리고 뭐 신사근린공원, 봉산 편백나무 치유해수, 불광천, 네,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수혜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위치가 좀 떨어져 있긴 하죠. 그리고 하늘공원 서울링, 노을공원 힐링명소, 월드컵공원 곤돌라 라고 해서 상암 DMC 직주 근접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네, 위로 올라가야 세전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사진이 네, 여기네요. 딱 네, 이렇게 지금 펜시를 쳐놓고 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불광천이죠. 네, 세전력 앞쪽에 불광천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특별공급 청약이 15일날 있고요. 1순위 청약이 16일에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84 기준으로 봤을 때 발악비 포함해서 8억 9천, 네, 8억 9천 798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억 9천이죠. 만약 당첨이 된다면 10%만 있으면 네,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서울에서 10억 미만, 네, 10억 미만이 있다는 거는 네,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은평구에서 거기가 외곽이니까 그렇지라고 뭐 말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GTX-A나 신분당선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기 지금 T자 붙어 있는 걸로 보면은 좀 더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네, 발악비까지 합쳐 토탈 금액이 8억 9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로 계속 분양될 아파트들은 분명히 이 분양가보다 높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8억 9천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매 제한은 1년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미조경 민영주택으로 되어 있고 네, 서울시 거주자 우선 공급 100%네요. 네,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 발코니 확장비 별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네, 그 청약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PT 부분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지도 보면서 한번 더 알아볼게요. 제가 임장을 가서 소장님 분위기를 봤더니 네, 그냥 뭐랄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분위기. 네, 그래서 전화도 잘 걸려오는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바쁘지는 않으신 거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그린 PPT고요. 지도를 조금 크게 확대해서 네, 조금 작은 모습에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지금 은평구죠. 은평구고 위로 보면 지축으로 해서 네, 삼송역 거쳐서 원흥 요렇게 원당 요렇게 해서 이제 대곡에 워낙 호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수색 증산 뉴타운에 대한 호재도 있고 그리고 세전역에 대한 왼쪽으로 가면 고양선, 오른쪽으로 가면 서부선에 대한 호재가 있죠. 그리고 그 외 연신내도 GTX-A가 오는 호재가 있고요. 그 연신내 옆에 독바이 쪽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평구에서 강남을 가기가 한 50분 정도로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신분당선을 타고도 20분 정도면, 네, 강남으로 갈 수 있고요. GTX-A를 타고 간다고 하면 10분 정도에 삼성역을 도착할 수 있는 거죠. GTX-A니까. 근데, 삼성역을 10분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위례가 있죠. 위례 정도. 근데 위례는 현재 가격이 예전에 몇 달 전만 해도 14억 바닥 찍었다가 지금 뭐 15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비하면 연신내가 강남을 10분 내로 갈 수 있어? 근데 그런 연신내 지금 현재 가격이, 네, 뭐 분양가가 한 9억 아래로 나왔다고 하는 건, 네, 그래도 실거주로 미리 선점하시거나, 네, 관심 있게 볼만한 지역이라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고양 창릉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대고개.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계속 입주를 하고 주거 벨트를 이루면서 마포구가 상승하면 이 수색 뉴타운이 계속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은 그림에 안 보이지만 가재울 뉴타운도 있죠. 가재울 뉴타운도 가재울 뉴타운보다는 수색이 낫죠. 네, 수색이 좀 더 낫고, 그래서 마포구가 움직이면, 네, 여기 수색 뉴타운의 은평구가 따라갈 거고, 그리고 세전역의 이 보통 라인이 가시화가 계속 되면서 가격이 또 움직일 거고요. GTX-A와 신분당선의 호재가 들릴 때마다 앞으로 은평구의 이야기가 자주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옆에, 네, 그 대곡 쪽에도 지금 보이는 노선 이외에도 많은 노선들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호재가 있을 때마다, 네, 은평구에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지하철 노선을 보면 은평구에는 이렇게 공항철도가, 예, 검암역 네, 공항철도가 검암역, 계양역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죠. 공항철도가 연결되어 있고요. 경인중앙선이 이렇게 해서 일산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3호선이, 네, 여기 녹번을 지나서 불광을 지나서 연신내로 해서 이렇게 3호선이 일산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왼쪽으로 고양선, 아래로 여의도로 가는 또 서부선, 그리고 GTX가 또 들어오죠. 일산에서부터 쭉 해서 GTX 영신내에 찍고 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이 용산에서 연결을 해와서 여기 연신내 독바이 쪽을 찍고, 그리고 여기 삼성역까지 간다라는 호재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름 있는 좋은 노선들이 계속 은평구를 많이 지나가는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은평구를 공부하는 시점이고, 네, 보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다녀온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수색 뉴타운 쪽은, 네, 한번 설명을 해드려서 현재 대장이 15억이고, 여기서 멀리 갈수록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래서 현재 10억에 있고,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당분간은, 네, 기회가 또 실거주 하실 때 또 기회가 있을 걸로 보이고, 이 건너편에는, 네, 그 상암 DMC가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6호선을 따라 올라가서 세전역에도, 네, 여기가 지금 이번에 그 세전역 두산 위브가 들어오는 그쪽이죠. 그래서 세전역과 거리가 걸어서 한 몇 분 거리 됐었나요? 한 10분 됐나? 조금 안 됐나? 라는 느낌이었고요. 여기도 초중고가 끼고 있으니까 위치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아무래도 주거벨트가 연결되죠. 지금 재개발 증산 5호가, 네, 지금 계속 그 관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얘가 새 아파트가 된다면 이렇게 연결되죠. 네, 그리고 제가 가운데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해서 대지지분 좀 14.6이었나? 대지분이 넓은 아이를 표시해 뒀는데, 지금 크기가 그렇게 단지가 넓지는 않지만 나중에 여기가 다 새 아파트가 되고, 그리고 신사 1구역이 들어오면은 여기 이 주거벨트 라인에 아예 사이에 껴있고 또 초중고가 가깝기 때문에 이 아이도 나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봤어요. 그래서 임장 가실 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아이들도 볼만하구나 라는 거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신사 1구역의 세절 두산 위브가 분양가가 9억이 안 됐잖아요. 네, 현재 세절역 오른쪽으로 보면 응암역이 좀 가깝기도 하고요. 백년산 SK뷰를 보면 백년산 SK 아이파크를 보면 20년 5월식인데 9.3억에, 그래서 9.3 대장을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옆에 해모로, 백년산 해모로는 8.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9.3이니까 조금 뭐 금매로 나오거나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을 9.4 이하로 할 수 있다면, 네, 여기 신사 1구역에,
네, 혹시 분양 청약이 안 되더라도 이런 백년산 SK뷰를 네, 구역이 좀 안 되는 걸로 해서 구역이 안 된다고 하면 특례 보금자리가 가능하니까 대출 받아도 가능하고, 특례는 5억까지만 가능하니까 일반 한 비규제니까 60% 대출 나오는 걸로 해서 대출을 받아 세팅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거주로 거주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신사의 1이랑 백년산 SK뷰 이쪽이 되게 이렇게 힐스테이트가 많았는데 힐스테이트 지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높은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여기 백년산 SK뷰 같은 경우에는 그도 지대가 네, 거의 뭐 완전 평지는 아니지만 여기 힐스테이트에 비해서는 네, 완만한 그런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괜찮게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신사 1 같은 경우에는 옆에 주위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단지가 새거라던가 이렇게 큰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백년산 쪽이 아무래도 생활 거주나 이런 거는 이쪽이 더 갖추어졌기 때문에 실거주 하면서도 투자 가치도 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녹번역 주변에는 제가 사실 이번에 가보진 않았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3호선 라인이 있어서 얘가 12억이 굉장히 비싸죠. 가격으로 보면은 백년산보다는 이 3호선이 있는 녹번이 더 비싼 건 맞죠. 네, 그리고 더 선호하니까 가격도 비싼 거고요. 네, 그러나 그냥 이 신사 1에 대해서 가성비 있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백년산도 20년, 21년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였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연신내에 GTX A가 들어오고, 또 독바이역에 여기 신분당선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11년씩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가 10억. 와, 10억. 아까 신축이 제가 분양권이 9억이 좀 안 된다고 했는데, 네, 11년 된 아이가 10억에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연신내 불광역 이쪽을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주하길 원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힐스테이트 메디알 레데족, 네,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26년 1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요 아이도 굉장히 입지가 좋죠. 네, 초등학교 다 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옆에 001차 재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여기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파란색들이 지금 다 신축으로 바뀐다, 빨간색이 다 신축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주거벨트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 사이에 있는 미성 아파트 13평짜리를 지도에 표시를 하고 다녀왔는데요. 역시나 그 안전진단 통과에 대해서 현수막이 있었고, 네, 신통으로 네,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통은 여러분 아시죠? 신통으로 지정이 되면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기 때문에 네,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 은평 유타운이 나오는데, 은평 유타운은 이제는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네, 아래쪽으로 네, 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수직 증산 유타운 라인, 그 다음 세전역 주위 라인, 그리고 녹번, 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떠오르는 연신내, 네, 이쪽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가련 1구역, 그 다음에 대조 1구역, 요 두 아파트 두 단지가 연신내역 인근에 있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임장 가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한다고 했는데도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은평구는 아직은 그렇게 핫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뭔가가 앞으로 많이 개발되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작은 힘이 있는 곳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일단은 15일에 있는, 네, 16일에 있는 그 분양권 그 분양권 하실 수 있으면 네, 청약 넣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특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리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백년산 쪽을 보셔도 되고, 또 연신내 쪽도 한번 임장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임장은 제가 다음 주는 부평구로 갑니다. 그래서 부평구 한번 다녀온 이야기도 영상 남겨볼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